오늘은 장어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처럼 매일 애국 운동한다고 쫓아다니고 또 서명 받는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마침 서명 운동하는 장소가 시장 근처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장어를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또 시래기도 좀 사고 해서 지금 제가 아침에 일찍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래기를 삶았습니다. 시래기를 삶아서 시래기를 이렇게 마른 시래기를 사면 삶은 것보다 훨씬 지금 가격적으로 저렴하죠. 마른 시래기를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시래기를 푹 삶아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삶았습니다. 삶아가지고 이제 시래기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굉장히 질기거든요. 껍질을 벗깁니다. 벗겨서 지금 된장하고 이렇게 파하고 이렇게 마늘하고 조물조물 이렇게 양념을 해놨습니다. 별다른 양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어가 어저께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판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할 줄 모르면 그냥 가장 튀겨 먹는 게 그 튀김가루하고 밀가루, 계란을 넣어서 튀겨 먹는 게 가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그 파는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튀겨 먹어보니까 잡내가 안 나고 굉장히 내가 좋은 장어를 샀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어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즉석에서 냉동해서 이렇게 포를 떠서, 이건 뼈도 없는 장어라고 합니다. 국산 장어 만나기 힘드는데 부산에서 그 기장에서 잡았는 장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좀 싸게 샀는 게 애국 운동 한다고 굉장히 싸게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마리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덤으로 그렇게 얻어서 참 많은 시민들이 애국 운동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구나, 이 나라를 바꾸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지금 시래기하고 이렇게 파하고 대파하고 된장하고 다른 거 한 개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버무린 이것을 이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손이 커서 한 번씩을 뭘 하면 양을 한꺼번에 많이 합니다. 아주 한 솥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지금 팔팔 끓여, 한 소끔 끓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소끔이 살짝 끓고 나면 저 장어를 믹서에 갈아 넣을까 생각도 하지만 왜냐면 이 자체가 식감이 괜찮았거든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해서 저는 이렇게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갈아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날까봐 히터를 살짝 지금 틀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건토란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토란은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토란을 조금 넣고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또 공부를 식품 영양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자격도 있고요, 조리사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자격 가지고는 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손을 다쳐서 좀 뭐 해먹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손이 10개 손가락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9개 손가락, 다행히도 감사한 게 오른쪽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지금 신경이 지금 반쯤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턱받이 있는 데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다쳤는데 그 손을 손을 뻗었는 그쪽이 다시 턱이 있어서 손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는데요. 제가 미처 이렇게 조치를 못해서 응급 조치를 못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신경이 그렇고 겨울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손이 다른 손보다가 2배로 이쪽 손은 시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나라를 살리고자 또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 기초노령연금 정부에서 주죠.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가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 이거 개념 없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른들 기초노령연금 그거 조금 받는다고 문재인 잘하고 있다 하나요?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찰력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경찰 공권력으로 그런 식으로 공수처를 통과했으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낮은 연방제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 하고 야당의 의견은 전혀 개무시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결국은 이 나라를 낮은 연방제를 통하여 공산사회주의로 끌고 몰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가 되면 어르신이 받은 기초노령연금에 몇 배는 토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막 외치면서 그렇게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도 많이 가고요. 굉장히 체력도 딸립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이제 뭐 사골탕도 사 먹기도 하고 뭐 동태탕도 사 먹는데, 마침 1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또 뭐 2번도 온다는 그 장업하는 아저씨가 오셨어요. 제 옆에서 이렇게 또 전을 펴시더라고. 자기 점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점이고, 말하자면 서명하는 저도 노점에서 서명을 하는 거고, 그 아저씨도 노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들이 좀 통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주 장어가 맛있다고, 솔직히 맛있는 장어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아저씨를 믿고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지금 볼볼볼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끓는 장어를 지금 제가 한 마리씩 지금 이렇게 집게로 그냥 집어서 그냥 깨끗하게 지금 씻었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씻었어요. 씻었지만 내가 먹을 거니까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지금 물로 다시 한번 씻습니다. 씻고 이걸 튀길 때는 물기를 쭉 빼야 되겠죠. 튀길 때는 물기를 쫙 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장어탕을 끓일 거니까 물기를 굳이 뺄 필요가 없겠죠. 그냥 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게 하면서 쉽게 하는 법을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어탕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탈 텁니다. 털어서 손질이 보다시피 굉장히 손질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대로 물기가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이렇게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접시를 하나 깔고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통째로 넣어 보겠습니다. 장어를 이렇게 통째로 제가 앞으로 이제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하면 저는 요리에 대한 유튜브를 좀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그냥 간편하게 하면서도 맛있게 하는 요리 그런 유튜브를 좀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투하시켰습니다. 익으면 지대로 이제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뭐 따로 칼질을 안 해도 음식은 칼질하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손님이 온다든가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지금 제가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잘게 썰어도 이게 잘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추어탕 같이 장어 추어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를 믹스에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믹스에다가 장어를 물을 좀 섞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시물도 따로 안 냈는 게 이 장어 자체에서 그 장어 특유의 그 맛이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네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으로 황태를 좀 샀었어요. 근데 황태를 사기 전에 뭘 샀냐면 콜라겐이 좋다는 여성들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이 좋다는 그 뭐죠? 북어 껍질 1kg를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거든요. 1kg가 껍질이 가볍고 그래서 샀는데 요리를 했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른 제품으로 좀 교환이 되느냐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뭐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데 이게 냄새가 나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정말로 내가 이게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내가 콜라겐을 먹는다 생각하고 뭐 사먹는 콜라겐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 껍질 닭발에 콜라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죠. 정말로 콜라겐이 많은 것은 북어 껍질입니다. 생선 껍질이 많은데 우리가 생선 껍질을 그렇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북어 껍질을 이렇게 식용유에 튀겨서 양념을 해서 먹으면 굉장히 먹기도 좋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태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황태가 왔어요. 왔는데 이거 이제 익으면서 지대로 이제 살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뭐 가위질을 좀 하든지 좀 잘게 이렇게 썰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익으면 지대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가 황태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황태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북어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환을 해주셨어요. 황태가 왔는데 황태도 맛있는 건 그냥 이렇게 생고추장 찍어 먹어도 그냥 요리하기 전에 생고추장 하나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깔끔하니. 그런데 이 황태도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역국에 넣어도 맛이 없고요. 황태국을 끓여도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리를 맛있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주부들도 그렇고. 요즘은 또 1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뭐 자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밖에서 사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한 번씩은 내가 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러나 간단하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재료가 중요해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저도 싸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입했고 또 그 중에서도 싸기 때문에 그 업체를 택해서 했는데 결국은 싼 게 비지덕이다. 그러니까 물건 모르면은 돈을 비싸게 주고 사라는 그 옛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황태가 지금 황태 얘기하다 보니까 황태라고 하는데요. 장어가 지금 보입니까? 그냥 자연히 제가 칼질 하나도 안 했어요. 아까 통째로 넣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씹히는 식감도 있겠죠. 추어탕으로 끓이면 그렇지만 그냥 국으로 끓이면, 그러나 조심할 거, 그냥 식구들끼리 편안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손님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장어탕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칼질을 해서 좀 예쁘게 이렇게 좀 썰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센불로 했습니다. 센불로 하다가 이제 보글보글, 그냥 시래기는 아까 꼭 삶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장어만 익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센 불로 하다가 지금 불을 조금 이렇게 제가 낮춰봅니다. 돌려봅니다. 네. 중불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또 모든 게 편리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외식 문화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밥, 또 아내가 해주는 밥, 그 밥이 사실은 가장 맛있다고 하죠. 그게 맛있는 이유는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들어있고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음식은 저는 음식에 조미료를 안 넣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오면 꼭 이렇게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제가 되게 장이 민감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늘 조미료를 먹던 사람은 못 느끼지만 조미료 자체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밖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조금 조미료를 적게 넣은 음식은 조금 그냥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조금 조미료가 많다 싶은 음식은 딱 집에 들어오면 벌써 속이 안 좋아요. 안 편해요. 뭐 맨날 뭐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뭘 먹고 사느냐가 오늘의 내가 먹는 것이 내일의 내 건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마늘을 냉동실에서 넣었는데 아침이라서 제가 오늘은 그냥 갈기 싫어서 통째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늘을 저는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늘은 내가 보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양식으로 지금 어쨌든 좀 많이 먹을 욕심에 내가 아주 통째로 그냥 넣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뭐 다지기 힘들면 그냥 믹서기에 갈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호박에다가 마늘을 찧어서 조금 이렇게 통에다 담아 놓고 그때그때 조금 덜었으면 좋겠죠. 저는 냉동실에 넣어놨던 마늘을 바로 지금 꺼내서 지금 이렇게 익히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받으면서 느끼는 건 애국 시민들이 참 감사하게 이제 시장 근처다 보니까 수고한다고, 제가 지금 한 자리에서 지금 3일째, 이제 오늘 가면 4일째인데요. 하고 있는데, 귤도 사다 주고, 호떡도 사다 주시고, 아주 격려도 해주시고, 핫팩도 사다 주시고, 그런 애국 시민도 있는가 하면, 이 대깨문들은 그 서명대 다이를 완전 지팡이를 가지고 치지를 않나, 발로 서명대 다이를 차지를 않나, 쌍욕을 하면서 미친년, 응?
문재인이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국민들 많습니다. 어제 경찰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내가 빤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문재인 내려갈 때까지 한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냥 조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애국시민이 옆에 계시다가 아니 왜 경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이 왜 그러시냐고.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라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서명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또 편 들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가 문재인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반틈으로 갈라놨, 정서도 반틈으로 갈라놨고요. 완전히 제가 그거 어저께 그 옆에 수수부꾸미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한 두세 사람이 같이 수수부꾸미를 먹고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지금 경기가 어떠냐고. 최악이랍니다. 장사 40년 했는데 최악이랍니다. 최악.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돈 좀 퍼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마트 다 이용하고, 재래시장 살다가 진짜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그나마 여기는 괜찮지만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일반 상가들 문 닫은 데 엄청 많다고.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습니다. 세 집에 한 집은 지금 점포 임대랍니다. 단기 깔세.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놓고 뭐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뭐 더불어 잘 공정과 뭐 평화가 있는 나라, 평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게 평화냐?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 이 대한민국에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친다면은 김정은이는 그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을 칠 것인데, 무슨 개코 같은 평화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 우리가 지금 힘이 무엇입니까? 4분 5열 갈라진 그 모든 민심과 여론들이 온전히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파탄과 안보 파탄, 원전 파괴, 4대 강보 해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정부 정책, 이것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방송하는 동안에 지금 제가 처음 이 시래기를 삶아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된장하고 버무렸다가 장어를 넣고 지금 끓이고 했는지가 지금 이제 20분이 지났습니다. 네. 중불 정도 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 시래기도 익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수해요. 굉장히 잡내도 없고요. 굉장히 구수해요. 오늘은 아침에 아주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배에 힘도 생기고 소리치면 더 힘도 생기고 이제 여러분들 서명 받으면서 이렇게 힘드시는데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내가 서명받고 자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상인이든지 잡상이든지 노점상인이든지 그분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분들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나눠드리고 뭐 귤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뭐 가까운데 뭐 따뜻한 게 있으면 한 잔 나눠드리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서명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루 종일 아침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휴대폰 배터리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근처 시계방에 가가지고 첫날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귤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그런데, 왜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오후이니까 제가 11시부터 일하는 걸 그분들이 보셨잖아요. 유리니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배터리가 나가는데 죄송하지만 좀 충전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충전기하고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지만 기꺼이 충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손님들이 또 애국시민이 또 귤을 한 보따리 사주셨는데 그 귤을 또 몇 개 갖다가 또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또 자판기, 커피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계 그 금은방에서 커피 자판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가 이렇게 집에서 일회용 커피를 갖고 가고 싶어도 이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빼먹고 또 일회용 커피를 또 가져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첫날에 갔는 집은 죽집이었습니다. 팥죽. 그래서 첫날에 봉사했던 사모님과 함께 맛있게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제비도 한 그릇 더 먹고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제가 그때 광야교회에서 팥죽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 팥죽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이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와 팥죽이 맛있겠네요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광야교회에서 팥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사모님 유튜브를 보시더니 팥죽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우리 팥죽 먹으러 가요. 지나가다가 다른 이제 식당을 찾다가 보니까 팥죽집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면서 마오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한 컵인데 이분이 우리가 그 집에서는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리밥집을 갔는데 칼치 조림집을 갔습니다. 그래 식당을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게 칼치 조림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약불로 하면서 이제는 곧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밥도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칼치조림을 맛있게 먹고 마오병에다가 물을 좀 담아가려고 했더니 제가 하는 말이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좀 미신을 믿는 편이라서 내 집에 있는 거를 함부로 이렇게 밖으로 안 보낸다고, 그래서 물이라도 이걸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밥 먹기 전에 거기서 잠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그분들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세상은 참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리밥집을 갔습니다. 보리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감사하다고 마오병에 정수기 물을 받아 나오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보리밥집에 가면 왜 보리쌀로 왜 이렇게 숭늉을 만들잖아요. 구수한 숭늉. 그걸 저보고 퍼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오병에다가 한 병을 왜냐면 물이 하루에 한 3병 정도는 먹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목이 안 좋으니까 찬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 날도 춥고. 그래서 아주 따뜻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진짜 생명수입니다. 그 따뜻한 물이. 그래서 그 보리밥집에서 아주 그 따뜻한 물, 보리 숭늉 그 물을 아주 한 마오병을 담아와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현금이면 밥이 5,000이라고 하는데 쌈도 나옵니다. 다시마, 양배추, 그 다음에 풋고추도 주고요. 뭐 치커리도 한두 입 주고 상추도 주고. 보리밥집인데요. 그래가지고 젓갈에 된장에 이렇게 싸먹으라고 된장국하고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 밥집은 내가 여기서 서명받는 동안 여기 단골을 하고, 아, 이제 그 휴대폰을 충전하는 곳은 그 근방에 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잡는 곳은 그 옆에 이렇게 도마 칼을 파는 이렇게 노점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아저씨한테도 제가 이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라도 뭐 서명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요. 그 지역을 접수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조금 연약한 자도 괜찮고요. 또 그 지역에서 어쨌든 내가 일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결국은 내 편이 되어져서 도와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막 행악을 지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막 문재인 하야하라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욕을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년 쌍년이 이렇게 욕하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옆에서 또 훈수도 들어주는 애국 시민들도 있고요. 또 뭐 호떡 사와가지고 주면서 또 한참을 한 20-30분을 같이 이런저런 아픈 마음들,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애국 시민도 생겼습니다. 이제 오늘 나흘째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반드시 반박을 합니다. 그냥 소리쳐 지나가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 들으라고 저도 힘껏 외칩니다. 또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함께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또 이 난국을 또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해숙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가 이제는 이제 애국 방송도 하지만 한 번씩 귀한 요리를 하게 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방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